혹시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들어오셨나요? 쇼츠든 SNS 등 하염없이 위로 스크롤하다가 몇 시간이 순삭된 경험 있으시죠? 그러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다음날 할 일 산더미인데 컨디션 꽝이어서 망친 적이 있으신가요? 게으른 폰 중독자 제 얘기입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해요. 안녕하세요, 울림입니다.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이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렵죠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그럼 부지런했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.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거나 과제하다가 어느새 인터넷 서핑이나 웹툰에 빠지기 일쑤였고, 아무 기기가 없던 학창시절에도 시험은 늘 벼락치기로 간신히 치렀어요. 대학 때 시험 전날 팽팽 놀고 있는 저를 보고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. 너 내일 시험 못 볼까봐 겁나서 노는구나. 시험 못 볼까봐 겁나면 상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처음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런데 친구가 말하더라고요. 너는 열심히 해도 못 볼까봐 두려운 거야. 그래서 핑계를 만드는 중인 거야. 나는 어제 놀아서 시험을 못 봤어.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으면 잘 봤을 텐데 공부를 안 해서 망친 거야. 라고 나중에 변명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.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하면 그게 내 실력이 돼버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. 이게 완벽주의자들이 빠지는 미루기의 함정이라고 해요. 겉으로 보기엔 게을러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가 두렵고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. 책이나 전문가들 영상을 찾아보면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조언으로 일단 시작해라. 작은 것부터 시도하고 성공 경험을 쌓아라. 라고 해요.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부터 정리를 한다든지 아주 사소하지만 생산적인 일,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몇 개만 한다든지 책을 한쪽만 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담감을 낮추고 그 다음에 진짜 해야 될 일을 이어서 하면 누워서 폰 보다가 몸을 일으켜서 갑자기 공부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시작이 쉽다고 합니다. 저는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살았고, 물론 어렸을 때 부모님께 게으르다고 혼나기도 했었고요. 친구의 조언 이후에는 제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더 일을 미루고 벼락치기 인생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법, 게으름이나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나 팁 같은 것들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. 실제로 실천도 해보고 나름 효과가 좋았던 것들도 분명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오래가진 않더라고요. 내가 게으른 완벽주의자인 걸 인지했다고 해서 폰 중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시작하는 습관을 갖추려고 애쓴다고 해도 잘하고 싶은데 망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어요. 하나를 극복하면 완전해지냐 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. 새로운 해결 과제가 또 나타나고 안 해본 거니까 또 두렵고 조금 해보다가 실패하면 또 좌절하고 에라 모르겠다 다시 눕게 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. 제가 올해 초부터 또 무기력증과 우울이 찾아와서 긴급 상담도 온라인으로 몇 번 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상담을 지금 10회기 넘게 받고 있는데요. 저의 일상을 들은 상담사 선생님들은 그래요. 울림님 게으른 거 아니에요.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. 저는 비장애 초등학생 첫째와 발달장애를 가진 미취학 둘째를 전담해서 돌보고 있고 오후에는 매일 둘째 재활치료실에 가요. 평일 5일 내내 가는 게 디폴트이고 종합병원 진료와 검사도 중간중간 가야 됩니다.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는 저는 글도 쓰고 아로마 테라피 강의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어요. 저녁에는 밥을 하고 최소한의 살림을 하고 첫째 숙제 봐주고 책 읽어주고 둘째 놀아주고 씻겨서 재우고 같이 뻗거나 아니면 남은 집안일을 하거나 남은 제 일을 합니다. 그러고 나면 12시가 훌쩍 넘어요. 그러면 그냥 자기가 뭔가 억울한 거예요.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쇼츠를 봅니다.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하면서 2, 3시쯤에 잡니다. 상담사 선생님들은 저에게 번아웃이 온 거다.
충분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게으르다고 생각하냐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어쩌면 쇼츠를 보는 그 시간만이 제가 다른 걱정들, 다음 끼니는 뭐 먹지? 냉장고에 뭐가 부족하더라?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둘째 병원 스케줄이 어떻게 되더라? 다음 달엔 치료를 또 어떻게 하지? 내년에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지? 후년에 학교는 또 어떻게 하지? 돈을 어떻게 벌지? 카드값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 집은 언제 치우지? 등등등을 멈추고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요.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펑펑 났어요. 엄마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집에 있으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. 할 일이 계속 눈에 보이거든요.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하나 더 정리하게 되고 드라마 틀어놓고도 손은 바쁘게 빨래를 개게 되고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훔치게 돼요. 몸이 누워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아이들과 집안일 그리고 제 일까지 생각하면서 정신노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도파민에 푹 절여주는 정말 아무 생각 없게 만들어주는 1분짜리 쇼츠를 하염없이 올려보고 있는 거죠. 표면적으로 누워서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으로 짧고 자극적인 쇼폼 영상을 본다 하면 나를 망치는 것 같고 아주 잘못된 행동처럼 보이지만 상담 선생님은 오히려 그걸 봤다고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.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게 아예 마약류가 아닌 이상 그 전에 뭔가 힘든 일이 있었거나 마음이 쉬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.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 버리고 낭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안 되는데 라며 자신을 더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세상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까지 나를 봐주지 못하고 더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나요? 제가 큰 위로를 받았던 그 말을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요. 게으른 거, 스마트폰 중독, 그거 극복 좀 안 하면 어때요? 아, 내가 이렇게까지 쉼이 필요한 상태구나. 나 되게 힘들었구나. 나 지금 해야 되는 일 그거 너무 잘하고 싶어서 무섭구나.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구나. 나 되게 지쳤구나. 나 너무 우울해서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었구나. 나를 좀 알아주세요. 그리고 그래 우쭈쭈 가만히 있게 놔둬주세요. 비난하지 말고 다독여주세요. 저는 매일같이 쇼츠에 빠져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늦은 시간까지 폰을 보는 정도로 살짝 회복이 되었어요. 제가 저를 너무 비난하는 걸 멈췄더니 오히려 잠이 잘 와서 폰 볼 새도 없이 애들 재우면서 잠들어 버릴 때가 더 많았고 기분이 좀 나아지니까 재밌는 걸 봐서 내가 이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조금 옅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. 저는 여전히 매일 자책하고 매일 두려워하고 매일 도피하고 매일 후회합니다. 근데 우리 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힘들게 살아내고 있잖아요. 일 끝나고 육퇴하고 폰 보는 시간만큼은 생산성, 극복, 탈출 이런 거 말고 그냥 힐링하기로 해요. 괜찮아요. 조금 더 누워 있어도 돼요. 조금 멍하니 있어도 돼요. 완벽하고 싶은 여러분의 게으름을 지지합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울린 공작소에 또 찾아주세요.